수시와 정시 합격생이 말해주는 나의 고3 생활. 다시 찬바람이 불어올 때 수능을 보게 될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분당 입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저는 이승현입니다. 저는 윤도현입니다. 네, 이경화입니다. 네, 김재환입니다. 갑자기 예상치 못한 멋진 멘트. 예비 고3들을 위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할 얘기 좀 많죠. 네, 할 얘기 많아요. 큰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고3 때 슬럼프가 있었다면 언제였고 그걸 어떤 식으로 극복을 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. 저는 그 고등학교 3학년 되자마자 학원을 다 끊었어요. 오, 과감한데? 그러기 쉽지 않은데? 뭐 조건이 되면 다시 다닌다 생각하고 다 끊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. 6월 모의고사를 봤을 때 크게 제 생각에는 이제 좀 크게 망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저는 슬럼프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극복한 방법은 이제 학원을 다니는 거죠. 학원을 다시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? 네, 한 8월쯤부터 부족했던 과목을 학원을 좀 다녀서 국어랑 과탐 2개 이렇게 새로 다니게 된 거죠. 그럼 수학이랑은 끝까지 학원을 안 간 거예요? 네. 장하다. 그리고 수학은 만점 받았죠. 수현 학생은 어때요? 슬럼프 있었어요? 전 이제 개념을 맨 처음에 이렇게 다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무 시즌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. 이제 그때부터는 모의고사만 냅다 푸는 시기가 오게 되는데 제 슬럼프는 아마 그때쯤 왔었던 것 같아요. 모의고사 풀 때? 네, 국어 모의고사도 계속 점수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 나오고 시간 관리도 잘 되지 않고 수학도 킬러는 계속 못 풀고 탐구는 계속 자신감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매일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때 아마 공부가 제일 좀 하기 싫어지고 자신감이 가장 없어졌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극복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관령 독서실을 다녔으니까 저녁 시간이 1시간 정도 있단 말이에요. 저는 그러면 밥을 안 먹고 밑에 강이 탄천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내려가가지고 1시간 동안 계속 걸어 다녔어요. 이제 노래를 듣기도 하고 그냥 물소리 듣기도 하면서 계속 걸어 다니면서 계속 생각을 했단 말이죠. 내가 지금 왜 공부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있으며 내가 목표하는 바는 어디까지인가를 계속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생각 정리도 좀 하면 저녁 시간 끝나고 다시 공부할 수 있고 그 다음 날에도 계속 공부를 지속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저만의 충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 만들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멋있네. 지금 딱 얘기 들어보니까 좀 이 부분들을 부모님들이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. 애들이 그냥 정말 어리다고 되게 아무 생각 없는 것처럼 보시는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. 그러니까 입시 시즌이 되면 학부모님들과 애들과 같이 상담을 하는데 그 현장에서 다른 애의 모습을 봤다는 학부모님도 계시거든요. 입시를 하는데 우리 학교에서 강조하는 3가지가 있거든요. 네, 탁구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삼위일체예요. 학생, 학부모, 학교가 같은 생각을 해야지 입시 결과가 되게 좋다라는 게 이게 삼위일체설이거든요. 저도 지금 승현이랑 도현이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반성을 했었던 게 제가 승현이나 도현이를 100% 캐치를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느껴졌었거든요. 예를 들면 승현이 같은 경우는 수시 원서를 쓸 때 자존감이 좀 많이 낮아진 상태였던 것 같거든요.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낮아지지? 라고 하면서 계속 승현이한테 저는 솔직한 얘기로 성대 공대는 안 썼으면 논술도 안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. 그렇게 돼서 끝까지 왜 넌 이렇게 자신감이 낮아졌어? 라고 하면서 끝까지 반대를 했었는데 막판에 그렇게 타협을 했던 거였거든요.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시기에 그 탄천을 배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자신감이 낮아진 이유가 실제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와서 그랬던 거예요? 네, 그렇기도 하고 이제 탐구는 어쨌든 양이 되게
많거든요, 자료가. 그럼 이제 매일 푸는데 매일 같은 문제에서 같은 실수를 하면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자신감이 낮아졌었던 것 같은데, 근데 그 시기를 돌아봤을 때 저보다 쌤이 저를 더 많이 믿으셨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아마 제가 목표를 낮추지 않고 좀 더 높은 대학들을 쓸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지금 와서 들긴 합니다. 도현이도 이렇게 자신감이 되게 충만해 있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좀 불안한 감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 불안한 감이 좀 완벽하게 떨쳐낼 수 있었다라고 하면 좀 더 질러 써보는 것들을 더 써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라는 하는, 아쉬움이. 예. 그렇게 돼서 이런 것들이 좀 세 명이 정말 정확하게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입시 결과는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 학교에 좀 3.1 예. 고3 때쯤 되면 이제 막 일타 강사의 수업, 대치동 나가야 되고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막 전과목을 그렇게 하는 학생들도 사실은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게 중요하다고 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 그런 거 다 소용없다. 스스로 공부를 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근데 두 학생이 생각을 할 때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한지.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데요. 저만의 이야기를 좀 드려보자면 이 내신 시험을 딱 보던 시절에 제가 얻은 깨달음이 하나 있었던 게 학원을 안 다니고 제가 직접 하는 과목들은 다 1등급이 나오고요. 학원 다녔던 과목들이 2, 3등급으로 됐던 그 시험이 꽤 많았어요. 그래서 그때 느낀 거는 학원에 너무 의지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. 그래서 제가 직접 하는 공부가 중요하다고 느끼게 돼서 우열을 가리지 못한다고 한 겁니다. 수현 학생은 어때요? 저도 과학을 대치동으로 수업을 들으러 다녔었거든요. 그때 과탐을 배우는 한 선생님께서 말하신 게, 너희가 내 수업을 듣는 이유는 너희가 모든 문제를 분석할 수 없고 고3은 어쨌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한정적이잖아요. 많은 과목을 공부해야 함에 비해서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니까 그 과정에서 내가 너희한테 도움을 주는 것뿐이지, 그 과정에서 내가 너희에게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어떤 식으로 풀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지, 이 수업 자체가 너희의 공부의 전체가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선생님 계셨거든요.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많이 깨달은 게, 대치동에서 수업을 듣는다, 1타 강사에게 수업을 듣는다 그러면은 그 강사의 스킬을 배우러 가는 거잖아요. 근데 그 스킬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, 그냥 우리 학생이 공부를 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선생님은 그것을 이미 다 체계화를 시켜 놓으신 상태에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알려주시는 걸 저희는 배우러 가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자체는 매우 큰 이점이 있지만 그 스킬을 학생이 배우고 체화하고 또 그걸 실전에서 써먹을 때까지는 자신만의 공부가 어쨌든 오랜 시간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아까 도현이가 한 말처럼 우열을 가리기 힘들지만 1타 강사의 수업이 그 공부 자체가 되어서도 안 되지만 무조건적으로 배척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. 현명하게 나에게 맞는 방법을 이용해서 하면 된다는 거죠. 네. 이거 아까 예비 고1 주제로 했을 때 했던 질문인데, 네. 고3 때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와 가장 후회스러운 거. 선생님들과 어쨌든 만나는 시간이 가장 많으니까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들이 해주는 말이 되게 큰 힘이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, 저희 국어학원 선생님이 고3 시작할 때 저희 그 반한테 어떤 말을 하셨냐면, 고3이라는 과정을 그냥 수능 성적이랑 관련된 시기가 아니라 그냥 그 과정 자체를 오롯이 너가 경험을 하고 견디고 그 과정 자체에서의 의미를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. 제가 그 말을 고3 내내 생각을 하면서 시험 점수가 안 나왔을 때도 시험 점수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스트레스를 만날 텐데 이것들을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 미리 배우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크게 하려고
계속 노력했던 것이 제가 고3 때 잘했던 점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. 승현 학생은 후회스러운 아, 부분은 얘기를 안 해줬어요. 고3을 통틀어서 봤을 때 후회스러웠던 점은 언제나 탐구에 있었던 것 같아요. 기승전결 네. 탐구. 저는 계속 탐구가 어쨌든 제 가장 스트레스의 주 원인이기도 했고 탐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고3 내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고3 동안 공부를 하면서 얘가 진짜 내가 어디서부터 문제이고 이거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를 아주 깊게 파헤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문제만 풀고 개념 공부만 하다 보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그 과목에 접근을 한 게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후회스러운 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. 도현 학생은 어때요?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은 제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의자에 앉아서 공부를 잘 했다는 건데, 이게 가만히 들어보면 별거 아닌 걸 수도 있는데 사실 고3을 처음 딱 시작할 때는 의욕이 이렇게 올라가 그렇죠. 있다가 음. 점점 이렇게 해이해지는 시기가 와요. 그 시기에도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하던 대로 그 루틴 따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잘 지킨 게 잘했다고 생각되는 점이고요. 못했다고 생각하는 점은 몇 번 노는 일이 발생해버린 것이죠. 그러니까 모르고 그랬어요? 게임? 네? 그 논다는 게 막 게임 막 하고 애들이랑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요. 막 집에서 유튜브 보는 날이나 뭐 이제 공부 안 하는 날이나 독서실 가서 자는 날이나 뭐 그런 날들이 그건 하루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? 그쵸, 뭐 필요하기 때문에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랑 좀 삭충되는 뭐 무슨 일이 생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슨 일이 생기지 않고 아무튼 그 점이 아쉬웠던 점 같습니다. 지금 100%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100% 안 한 거일 수도 네. 같은 생각이 드는. 네. 설명이 잘 안 되네요.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합격자로서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저는 이제 합격을 받고 나서 학원에서 조교 일을 하고 있거든요. 조교를 하면서 이제 이 올라가는 친구들이 공부하는 거를 계속 보고 있는데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인생에서 너희 때가 가장 좋은 시기다라고 어른들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부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거든요. 자기가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낙담할 필요 없고 어쨌든 힘든 과정이니까 그 과정을 끝까지 버티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할 수 있어요. 할 수 있어요. 흔들리지 않고 자기 하던 일 꾸준히 잘하면 되고,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부모님 속 썩이지 말고 모범 답안인데 잘합시다. 두 학생들의 얘기를 긴 시간 들었는데요. 이 학생들이 합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가만히 들어보면 각자의 장점이 짧은 시간이지만 잘 드러나는 것 같고, 저는 무엇보다 너무 고마운 게 본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와서 해준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. 근데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경험했던 걸 공유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